자, 이제 주제 문제고요. 오랜만에 또 나왔네요. 무슨 문 찾기? 주제문 찾고, 주제문에서 토픽 센텐스 찾고 나서 토픽 센텐스에서 멈추지 말고 다시 한번 뒤에서 바꿔 쓰기 된 건 있는지, 아니면 근거나 이유나 세부적인 내용 나오는 걸 상술이라고 한다. 알겠지? 상술은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지. 알겠습니까? 보자. 첫 문장을 가봤더니요. 네. 우리는 이라고 출발을 했습니다. 가볍게 위만 좀 체크 좀 해줄래요? 거기 들어봐 얘들아. 글의 초반에 이것부터 물어볼게. 우리라고 하는 순간 필자만의 생각이야, 일반적인 생각이야? 우리라는 순간 일반적인 거죠. 자, 그러면 이건 글의 초반이 일반적인 정보로 출발하는 겁니다. 다시 글의 초반이 뭘로 출발하는 거라고요? 일반적인 정보요. 그러면 일반적인 정보로 끝날 가능성이 클까? 반전을 줄 가능성이 클까? 반전이니까 이런 거 좀 하나 알아두자. 글의 초반이 이렇게 일반론으로 출발을 하면, 다시 한번 무슨 론? 일반론으로 출발하게 되면 가능성이야. 확인은 하셔야 됩니다. 뒤에는 반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근데 주의하실 건 이런 거야. 뿌르부르부하고 후반부에 일반론이 나오면 이건 일반적으로 글을 결론을 내린 거야. 다시 한번 후반부에 뭐가 나오면 일반론이 나오면 후반부에 나온 일반론은 이게 주제가 돼요. 알겠지? 체크 좀 해놓자. 비교 좀 해볼게요. 초반에 나온 일반론은 뒤에서 반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후반부에 나온 일반론은 이 자체가 주제문, topic sentence나 conclusion, 결론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con은 conclusion의 줄임말이다. 알겠지? 이런 가벼운 패턴들은 알아두시고요. 됐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간다. 우리는, 자, 소재는 나왔습니다. See many ads. 제가 또 한때 몸담았던 또 나오네요. 광고를요 본대요. 근데 그 광고가 뭐 하는데? saying, 뭐 하고 있대? 말을 하고 있대요. 자, 뭐라고 말을 하냐? Something is free. 무언가가 공짜입니다. 그래서 홈쇼핑 보면 특히 많이 나오죠. 공짜, 3주간의 기회를 해보세요.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아니면 전단지 광고를 보더라도 공짜 이런 거 나옵니다. 무료 이런 거. The ads, 그 광고는요, are using fre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대요. To attract people, 사람들을 뭐 하려고? 끌어당기려고요. 근데 나는 지금 읽으면서 계속 마음속에 한켠에 이 생각을 계속 하면서 읽고 있는 거야, 소연아. 반박이 나오지 않을까? 다음 문장을 봤더니 봐. free는 진짜로 free가 아니래. 공짜는 진짜 공짜가 아니래요. 그럼 물어볼게. 야, 나름 고난도였네. 여기 연결사 뭐 들어가야 돼? 그러나. 즉 이렇게 그러나라는 연결사도 그냥 문맥상 이해가 되면 뭐 해버리는 거야? 생략해버리는 거죠. 형광펜. 그러면 이게 지금 반론이거든. 근데 반론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제문 이건 아닌데, 확인해보자고요. 공짜는 진짜 공짜가 아니다라고 했으면 이 뒤에는 거기에 대한 뭐가 나와? 이게 주제라면 뒤에서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잘 봐봐 얘들아. 구체적인 사례 바로 보이니? Buy one get one free 라는 문구가 하나 나오죠. 하나 사면 하나는 공짜. 그래서 이게 1+1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원어민 친구들하고 얘기했을 때 가끔 이제 술자리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한국 문화 웃긴 게 뭐냐, 너 맨날 한국 좋다고는 하는데 알았어, 그래, 좋다는 건 맨날 하는 얘기고 솔직히 네가 생각했을 때 항상 한국 문화 중에 넌센스인 것 좀 얘기 좀 해봐라. 그 중에서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게 1+1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 마트에 가면 써져 있잖아. 너무 웃기대. 왜? 걔네 입장에 생각해보면 이해는 되는데, 말은 되는데, 이게 make sense는 한데 이해는 되는데, 이게 이렇게 써놓은 거지. 1 더하기 1은 이라고 더 이해가 되는 거야. 걔네들로는 1 더하기 1은 2. 그런 걸 물어봐. 그게 웃기대요. 좀 뭔가 좀 어감이 이상한 거고, 이 1+1을 영어식 표현은 뭐라고 하는 거야? Buy one, get one 이렇게요. 알겠지? 하나 사면 하나는 공짜로 얻습니다. 그럼 이건 구체적인 사례지. 그 다음 문장도 봐볼래? Free gift. 뭔가 유사한 문장 구조 보여? 구체적인 사례 보여주고 이건 이렇다. 그 다음 문장도 Free ship. 블라블라블라. 이해됩니까?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은 뭐의 증거다? 예시가 열거되고 있음의 강력한 증거라고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잠깐 문장. 네, 그래서 여기다가 S1이라고 쓰고요. S1 뭐의 줄임말일까? Specific one이라고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문장에 있던 여기 free gift inside 여기다가 S2라고 써주시고, 여기 free shipping에다가 S3라고 체크를 해줘서 이 글의 전체적인 구조가 눈에 들어오길 바랍니다. 이 글의 전체적인 구조는 처음에 무슨 론 뜨고 일반론 뜨고 역접이 생략된 채로 뭐가 나온 다음? 반론, 주제문이 나온 다음 그 뒤에 구체적인 예시를 열거시켜준 구조의 글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선택지 가보자. 빠른 성장 마케팅 헛소리고요. 됐지? 시스템적인 변화 마케팅 핵심 소재들 다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매력적인 오답이 아니에요. 3번. 자, 일단 조언들부터 잘못돼 먹었습니다. 조언들이 답이 되려면 이거는 문제가 나온 다음 해결책을 적어도 몇 개 이상, 두세 개 이상 줬어야 돼요. 그런 구조 아니었습니다. 됐지? 세 번째. 진짜 의미. 그렇죠. 뭐의 진짜 의미들? free의 진짜 의미들. 다시 여기 봐봐. 진짜 의미들. 뭐 할 때 쓰는 말이야? 열고 할 때 쓰는 말이지. 이 글의 전개 방식하고 비춰봐. 어떠니? 그 진짜 의미들 적어도 몇 개 이상? 두세 개 이상 열거 된 거 맞습니까? 그래서 정답 4번이죠. 됐지? 근데 5번은 얘들아 나름 매력적인 오답이 5번이었습니다. 일단 단어부터 좀 조심하자. exaggerate가 뭡니까? 체크해놔. 과장하다. 이런 거 외워라. exaggerate 뜻이 뭐라고요? 과장하다. 그러면 피해 들이야 뭐에 의해 야기된? 과장 광고에 의해 야기된. 고기 들어봐. 이게 왜 오답인지 얘기 좀 해봐. 너무 광범위하죠. 이 글은 과장 광고 전체를 얘기한 게 아니라 과장 광고 중에서 뭐만 얘기했어? 공짜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택지 오답 만드는 패턴 중에 한 가지가 써놓으세요. 빨간 펜으로. too general, 너무 포괄적인 선택지를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too general. 알겠지? 그래서 이런 오답 장치들이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너도 선택지 걸을 때 이 생각을 하시라고. 이거 주제를 포함해서 너무 포괄적인 얘기 아니야?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오답 같은 이게 정답인지 오답인지 좀 헷갈릴 때. 알겠죠? 오케이. 자, 정리 또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또 다른 네 번째 예시였는데요. 이 free trial은 무료 체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근데 여기 이 부분이요. 거기 좀 들어볼까요? 우리 독해하시다가 이쪽에다 정리 좀 해볼게요. 우리 독해하시다가 투부정사는 위치별로 해석을 좀 정하자고 얘기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투부정사는 뭐 별로요? 위치별로. 투부정사 앞에 지금 뭐 와 있니 얘들아? difficult는 나도 알고. 다시 투부정사 앞에 뭐 와 있니? 형용사 와 있죠. 그러면 형용사 다음에 to가 나오면 해석 방법이 셋 중에 하나야. 그럼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 셋 중에 하나면? 그것도 어렵니? 이 세 개는 기억을 해두시라고요. 형용사 다음에 to가 나오게 되면. 거기 들어봐. 무슨 뜻이 있냐면요. 뭐 아직 쓰지 마. 뭐 하기에, 뭐 하다니, 뭐 해서입니다. 아직 쓰지 마. 한번 지금 외우고 가게. 다시 한번 뭐라고요? 뭐 하기에, 뭐 하다니, 뭐 해서입니다. 이 셋 중에 네가 문맥상 맞는 걸 적절하게 고르셔야 돼요. 다시 한번 시작. 하기에, 하다니, 해서. 지금 써봐. 이제 말 안 할 거야. 다 쓸 때까지. 너도 지금 시험 보듯이 쓰세요. 10초 전에 얘기했어. 근데 기억이 안 나죠. 시작. 하기에, 하다니, 해서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럼 다시 여기 좀 보자. 자, 옵트가 옵션에서 나온 단어고요. 뭔가 선택, 요게 옵트야. 이렇게 이게 체크박스 이렇게 있는 거 있지? 되니? 그래서 이렇게 V 표시 하나씩 하는 게 옵트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옵트 아웃은 선택해서 뭐 해버리는 거야? 빼버리는 거, 즉 제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어휘 정리 다 해놨습니다. 그럼 번역해 보자. It may be difficult,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한 달 정도 무료 사용하시고 쓰기 싫으시면 다음 달에 이거 사용 안 할게요라고 전화를 하거나 그 인터넷 직접 들어가서 약관에서 빼시면 됩니다라고 하는데 누가 그거 귀찮게 하냐고. 이해되니? 그래서 번역해봐. 그것은 아마도 어렵다. 하기에 하다니 해서 하기에.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뭐 하기에? 제거하기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왜 이렇게 꼼꼼하게 가르쳐 주냐면요. 우리나라 문법에서 너무 수거가 많아요. 잠깐 여기 좀 볼게요. 뭐 말 나온 김에 다시 이쪽 좀 보세요. 얘기 좀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영문법 책의 뿌리가 뭐냐면 사실은 1904년인가요? 우야, 이게 되게 오래전 얘기인데 편하게 들으세요. 이것도 말 나온 김에 좀 하나 좀 해드리려고요. 앞에 봐봐, 앞에 봐봐. 편하게 하나 들어. 언제 또 얘기하겠어. 이 얘기부터 출발해야 되겠구나. 어느 나라건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인문학이나 과학들을 발달할 때 제일 먼저 발달하는 건 어느 나라건 기상학, 천문학과 수학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예전에는 어느 나라나 대부분 농경사회였죠? 그럼 뭐가 중요해? 계절, 날씨 변화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 근데 수학 중요하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건 되게 어느 나라나 발전을 합니다.
제일 나중에 발전하는 것들이 기초 인문학들이에요. 특히 그중에서 문법학은 생각해봐. 사람 사는 거 죽는 거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죠. 가장 나중에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영어권 국가에서 최초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거의 최초에 가까운 문법 서적이 1904년도에 나왔어요. 어니언이라는 학자인데요. 양파죠. 웃길 줄 알았는데 자식들이. 이분이 이 책에서 그 유명한 문장의 1형식부터 5형식까지 구분을 해주신 거예요. 무려 몇 년도에? 1904년도에. 누굴 위해서? 영국인을 위해서? 아니요. 영국의 왕실 학자입니다. 어느 학자요? 외국 사람들, 영어 공부하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나중에 보면 옥스퍼드 영영사전에서도 이 판찬 작업에도 들어가신 대부분 그 당시의 대학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 책이 잘못된 건 아닌데, 5형식 나눈 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책으로 넘어와.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어떤 분위기냐면 이런 거죠. 일본은 의사소통이 중요했게, 그때 당시에 빨리 독해하는 게 중요했게. 그때 당시 일본 사회가 이런 거야. 빨리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서 아시아를 침략을 해야 돼. 뭐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특히 영국에서 넘어오는 서적들에 대한 번역이 시급했거든요. 그래서 번역을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이 책을 바탕으로 1917년도인가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호소가와라는 분이 책을 만들었어요. 이 책을 번역하다시피 해서. 근데 번역의 어떤 틀을 잡으신 거야. 1형식, 2형식, 3형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해됐지? 그리고 이 당시에 우리나라는 어떤 사회?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그렇지. 그래서 이 일본 책을 다시 뭐 하신 거야? 1940년대, 40년대 다시 이 책을 영문법 개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일본 책을 다시 번역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그 번역한 그 일본 책을 바탕으로 그 당시 일본 또 입학 도쿄대나 교토대 이런 대학들의 입학 시험들을 그대로 또 본따 가지고 또 인간이니까 말은 못하지만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지금도 나오는 책이라서 말을 못해요. 나도 그 책으로 공부했어요. 이런 책이 나온 거라고요. 근데 이 말을 왜 하냐면 이렇게 공식화시키면 항상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니? 공식이 안 맞는 건 무조건 예외야. 그래서 그걸 외우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공식화시키면 문제가 뭐라고요? 공식이 안 맞으면 무조건 예외. 그래서 예외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외워야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왔네요. 이놈의 그 용법이야. to. 이 자리에 이제 형용사나 부사 쓰는데 보기 들어. 이거 우리 다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너무 to해서 투부정사 할 수 없다. 그래서 to 용법 이렇게 해서 외워버렸습니다. 왜? 투부정사의 기본적인 설명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외우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잘 봐. 방금 했던 문장을 조금만 응용해 볼게요. 소연아, 오늘 또 울려 퍼지는 너의 목소리. 인강 듣는 애가 도대체 소연이는 어떤 애일까? 나 얼굴 한번 보여줄까 우리? 얘는 도대체 걔는 어떤 애길래 맨날 부를까? 이렇게 궁금해할 거예요. It's difficult. It's too difficult. 빠뜨렸네요. It's too difficult to solve. 라는 문장이 있다고 쳐보자. 그럼 이제 to 용법으로 이건 해결이 됩니다. 해보자. 시작. 그것은 너무 어려워서 풀 수가 없다라고 번역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거 단어 하나만 바꿔볼게요. 시작.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 이상해. 너무 쉬워. 풀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야, 똥이야. 말이 되니?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자꾸 예외라고 외워서 그런 거예요. 예외 아니야. 아까 얘기했잖아. 형용사 다음에 to가 나오면 어떤 느낌? 뭐 하기에, 하다니, 해서 이걸 잡아놓고 여기에 맞게 번역을 하시면 되죠. 번역해봐. 그건 너무 쉽다. 풀기 너무 쉽네. 이렇게요. 다시. 아까 했던 거 다시. It's too difficult. 해봐. 그것은 너무 어렵다. 풀기에. 이렇게 하면 되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문법책들이 조금 너무 공식과 그 예외를 바탕으로 나와 있어서 그런 게 있다는 거 좀 알려드렸어요. 됐지?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